안녕하세요. 서울시 영테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별입니다. 오늘은 초보 투자자를 위한 따라하는 간접 투자와 소액 투자 두 번째 시간으로 리츠와 P2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정승호 수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승호입니다. 네, 안재영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입니다. 네,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년들의 간접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요즘에 리츠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츠가 용어가 생소해서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아나운서님 혹시 강남 건물주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제 꿈이에요. 그렇죠. 네. 이재용 전문가님도 맞으시죠?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건물주를,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근데 건물주 되기엔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특히 이제 좋은 입지에는 좋은 건물은 가격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죠? 천문학적일 텐데, 리츠는 이제 우리의 이런 소박한 소망을 이루어주는 상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펀드처럼 돈을 모아서, 이제 그걸 모아서 그 건물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주는 형태. 그래서 내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의 강남 빌딩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전체 건물을 살 수는 없어도 좀 간접적으로 일부의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그 개념이 리츠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제로 좀 리츠의 종류도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리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수익이 나는 부동산들 전체라고 보셔도 무방하시고요. 뭐 이렇게 창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호텔이나 뭐 오피스 빌딩이나 상업지구 이런 것들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당 형태로 돌려받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리츠에 투자했을 때 뭐 평균 수익률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리츠는 보통적으로 4에서 6%까지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주식처럼 또 펀드처럼 급등하거나 급락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는 리츠 같은 경우 약 7% 정도의 수익률을 매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리츠의 종류도 다양하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률이나 뭐 자본 규모도 계속해서 커질 것 같은데 좀 실제로 그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리츠는 한국에 도입된 지 약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 도입할 때는 약 5천억 규모의 자산 규모였다고요. 현재 지금은 약 50조 규모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최초 리츠가 도입할 때는 국가에서 리츠를 규제하는 규정들 뭐 이런 법률들이 굉장히 타이트했다면 지금 많이 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각 리츠 회사들이라든지 운용회사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풍선 효과처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가 리츠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투자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고요. 이제 내 거래하는 뭐 증권사겠죠. 증권사에 상장 주식처럼 똑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매매 거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상장된 리츠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펀드처럼 간접적으로 그런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간접 투자 방법도 있나요? 리츠도 간접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ETF, ETN이라는 상품에 리츠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통 한국에서 판매하는 ETF, ETN은 한국 상장 리츠보다는 해외 리츠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 상장 리츠는 ETF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ETF, ETN을 투자하시게 되시면은 펀드처럼 각 여러 나라의 리츠에 혼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츠 말고도 또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 대표적인 게 P2P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P2P 투자 잘 아시죠? 네. 해보신 적 혹시 아나운서님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 살짝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한 4, 5년 전부터 굉장히 부음이었어요. 이게 개인끼리 이제 돈이 필요한 개인이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업체를 통해서 이제 대출을 좀 더 원활하게 우리가 돈을 빌린다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보통 금융기관만 생각하게 되는데 다른 형태의 대출 플랫폼이 생긴 거죠. 그래서 P2P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대출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뭐 신용이나 매출 여러 가지인데 부동산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P2P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P2P에도 종류가 좀 다양한가요? 네, P2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투자의 개념보다는 대출을 중개해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게 P2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P2P 대출 상품들을 보게 되면은 뭐 신용대출에 대한 상품, 그다음에 부동산 대출에 대한 상품, 또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출에 대한 상품, 그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P2P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P2P는 그 중개 회사의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어떤 특정한 하나의 거래소 이런 걸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각각의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만든 상품들이 있는 겁니다. 그 올라온 대출 상품들을 보고 내가 뭐 안정성이나 수익성을 따져보고 나한테 맞다라고 하면 직접 입금해서 투자를 선택하는 형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리츠나 P2P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청년들에게 좀 유의할 점, 주의할 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리츠와 P2P는 이제 기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는 보통 5에서 6% 정도의 장기간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P2P는 짧게는 한 달에서 또 길게는 뭐 1년, 2년 정도까지 단기간 운용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투자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투자 수익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P2P나 리츠는 투자 자산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너무 이렇게 빠지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우리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츠는 부동산의 주력으로 부동산 수익을 내가 가져갈 거야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P2P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사실 P2P는 어떤 개별 문건에 대한 위험성을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냥 보시기에는 너 작은 금액으로도 굉장히 높은 두 자릿수 수익도 가능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시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적합한지 투자 상품이, 그리고 내가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실수 없는 안정적인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좀 자금 운용 기간이나 목적이나 또 수익률에 맞게 투자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츠나 P2P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전문가 두 분이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리츠나 P2P는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그 각 상품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투자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활발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공부를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됩니다.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제일 좋은 공부가 사실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리츠 P2P는 얘기하신 것처럼 투자 구문에 들어가 있는 좋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겪어볼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출에 관련된 상품에서 수익을 발생하는 게 원해, 뭐 이런 관심점이 있다고 하시면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또 다른 투자, 새로운 장이 열린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초보 투자자를 위한 따라하는 간접 투자와 소액 투자 두 번째 시간으로 리츠와 P2P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